중동의 총성이 멎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의 흐름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대한 변곡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거시경제의 파도 속에서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 2배 레버리지, QLD, 3배 레버리지, TQQQ 투자자들은 지금 짐을 싸서 도망쳐야 할지 아니면 더 담아야 할지 피가 마르는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경제의 퍼즐을 완벽하게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주식들이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아주 냉정하고 구체적으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플랜을 바꿉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벗이라고 부릅니다. 금리를 올리다가 내리는 것도 피벗이지만 금리를 내리려다 다시 올리는 것도 끔찍한 피벗입니다. 중동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시장은 환희에 찬 랠리를 즐겼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드디어 잡히고 있다는 달콤한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만나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은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국은 41년 만에 9.1%라는 최악의 고물가를 만났고 한국 역시 6.3%라는 정점을 찍으며 고통스러운 긴축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반면 오랜 시간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있던 일본은 4%대 물가를 반기며 금리를 올리지 않는 독자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피나는 노력 끝에 물가는 서서히 2% 목표치를 향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장은 곧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월, 3월, 4월을 지나며 중동 전쟁은 장기화되었고 전쟁이 당장 내일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실물 경제에는 씻을 수 없는 거대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 상처는 마치 금리 인상의 신호탄처럼 작용하여 전 세계의 돈줄을 말려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국제 유가부터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현물 가격은 한때 169달러를 초과하며 무자비하게 폭등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다시 떨어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파괴된 에너지 인프라, 정유시설, 석유화학 플랜트는 하루아침에 복구되지 않습니다. 발주에만 6개월이 걸리고 완공까지 3년, 시범 운용에 다시 6개월이 걸립니다. 길게는 10년의 세월이 필요한 험난한 과정입니다. 비대칭 전쟁과 테러리즘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지정학적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고 유가는 구조적으로 높은 레벨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치솟은 유가는 나프타 가격을 밀어올리고 모든 원자재 가격을 뒤흔들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전쟁은 중동에서 났는데 왜 내 나스닥 계좌가 피를 흘려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거시경제는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된 거미줄과 같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됩니다. 사람들이 내일 물가가 오를 것이라 믿으면 기업은 오늘 메뉴판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OECD 경제 전망 보고서는 국제유가 상승의 충격이 3개월 후 물가와 경기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며 올해 2분기에 물가 상승률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향후 1년에서 2년 동안 글로벌 소비자 물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파르게 튀어오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보다 물가가 더 위험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댈러스 여는 로건 총재는 전쟁이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흔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언급하며 통화정책이 극도로 복잡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역시 시장의 섣부른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며 오히려 다음 행보는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패드워치를 보면 사람들은 이제 금리 인하를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오히려 인하를 고려한 동결이 아니라 인상을 고려한 동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남긴 뼈아픈 비유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려한 가든파티가 열리고 있는 잔디밭에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스컹크가 등장했습니다. 그 스컹크의 이름이 바로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고 유동성 파티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QQQ, QLD, TQQQ 투자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야 할까요?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는 끝나는 것일까요? 대중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집어던질 때 우리는 냉정하게 시장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가장 잔인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만 그 속에는 인생을 바꿀 거대한 부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왜 이 지독한 거시경제의 폭풍우 속에서도 나스닥, 레버리지를 꽉 쥐고 있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불타는 얼음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돈의 가치는 속절없이 녹아내립니다.
이럴 때 내 자산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는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압도적인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들 뿐입니다. QQQ는 바로 그 위대한 기술 독점 기업들의 집합체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는 유가가 $100를 넘어가고 금리가 5%를 넘나들어도 스스로 천문학적인 현금을 창출해내는 괴물들입니다. 매크로의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QQQ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본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부를 갈망하는 분들은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금리 인하 지연이라는 악재는 이미 시장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현실보다 6개월을 앞서 달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OECD의 전망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2분기가 물가의 정점이라면 역설적으로 2분기 이후부터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적응하고 기술 기업들이 이 악조건 속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증명해내는 순간 억눌렸던 매수세는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바로 이 변곡점에서 진정한 승부가 갈립니다. QLD와 TQQQ는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공포의 구간에서 모아가야 하는 궁극의 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TQQQ의 3배 변동성을 두려워하며 계좌가 녹는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횡보장과 하락장에서 철저한 분할 매수와 멘탈 관리로 바닥을 다져놓은 투자자에게 TQQQ는 평범한 직장인을 단숨에 경제적 자유의 반열에 올려놓는 강력한 로켓이 됩니다. 남들이 물가 상승과 고금리의 공포에 짓눌려 주식 창을 닫을 때 여러분은 눈을 부릅뜨고 미국의 CPI와 PCE 물가지수, 한국의 소비자 물가 동향을 추적하며 시장의 바닥을 긁어모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제의 기초를 읽지 못하면 평생 대중의 뒤통수만 쫓아다니며 벼락거지를 면치 못합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고 갖고 중앙은행의 스탠스 차이를 이해하는 자만이 흔들림 없이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약적인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금리를 크게 더 올리지 못할 수 있지만 한국이나 유럽은 상황에 따라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산발적인 통화정책의 차이가 환율과 증시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단기적인 흔들림이 아니라 나스닥 기업들이 만들어가는 거대한 혁신의 방향성입니다. 폭락은 짧고 우상향은 깁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반도체가 이끄는 시대적 패러다임은 고작 유가 몇 달러 올랐다고 꺾일 얄팍한 테마가 아닙니다. 파티에 스컹크가 나타나 냄새를 풍긴다 한들 사람들은 결국 코를 막고서라도 그 파티장에 남아 돈을 주워 담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파란불로 멍들어갈 때 그것을 상처라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도약을 위해 근육이 찢어지는 성장통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통스러운 횡보와 두려운 하락을 묵묵히 견뎌내는 자만이 훗날 TQQQ가 선사할 달콤하고도 압도적인 과실을 독식할 자격이 있습니다. 경제의 큰 그림을 꿰뚫어보고 매크로의 파도를 타고 넘으며 여러분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려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투자의 끈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